내가 조금 양보하면 편하게 끝날 일인데도 그 작은 손해를 절대 견디지 못해 핏대를 세우는 사람들. 그런데 참 이상하죠? 이렇게 매사에 자기 방어가 강한 분들이 유독 남의 험담을 하거나 편을 가를 때만큼은 앞장서서 무리를 짓습니다. 우리는 흔히 이들이 이기적이고 얍삽하게 계산을 한다고 생각하지만 뇌과학이 바라보는 진실은 다릅니다. 이들은 이익을 탐하는 게 아니라 손해본다는 느낌 자체가 주는 뇌의 끔찍한 고통을 도저히 혼자 감당할 수 없어서 무리라는 방패 뒤로 숨어버린 겁에 질린 사람들일 뿐이거든요. 안녕하세요. 마음을 읽어주는 심리 산책, 심리 인사이드입니다. 직장이나 지인 모임에서 아주 작은 손해조차 견디지 못하는 분들을 보면 신기하게도 꼭 두세 명씩 무리를 지어 다른 사람을 은근히 깎아내리는 패턴을 보이곤 합니다. 이들의 억지스러운 방어기제와 정치질에 치이다 보면 내가 이상한 건가 자책하며 감정이 소모되잖아요.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손해를 극도로 두려워하는 그 연약한 뇌가 왜 하필 험담과 편가르기라는 공격적인 방식을 선택하는지, 이들을 알아보는 방법은 무엇인지, 특히 어떤 사람들이 이들의 먹잇감이 되기 쉬운지, 그리고 현실에서 어떻게 대해야 내 멘탈을 지킬 수 있는지 그 명확한 방향성을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셨다면 자, 그럼 지금 시작합니다. 이들의 행동을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열쇠는 심리학에서 말하는 불확실성 인내력 결핍과 과각성된 뇌 상태입니다. 이들의 뇌는 아주 작은 모호함이나 손해조차 마치 맹수에게 물어뜯기는 것과 같은 생존의 위협으로 느낍니다. 인간관계에서 갈등이 생기거나 내 의견을 관철하려면 필연적으로 에너지를 쓰고 미움을 받을 수도 있는 리스크, 즉 손해를 감수해야 합니다. 건강한 사람들은 이 정도의 마찰은 관계를 위한 투자로 여기고 인내하죠. 하지만 손해에 예민한 사람들은 이 모호함을 혼자 감당하는 것을 뇌의 입장에서 치명적인 적자이자 공포로 인식합니다. 이와 관련해 2024년 국제학술지 정신생리학에 발표된 최신 연구를 살펴보면 매우 놀라운 사실이 드러납니다. 불확실성을 견디는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일수록 모호한 상황을 마주했을 때 뇌의 공포센터인 편도체가 일상적인 자극에도 과도하게 활성화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은 이 극심한 불안과 손해의 공포를 잠재우기 위해 무의식적으로 안전 추구 행동에 매달리게 되는데요. 이들이 선택하는 가장 가성비 좋은 안전 기지가 바로 무리의 방패입니다. 다수결이라는 장막 뒤에 숨어서 누군가를 험담하며 나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야 라고 책임을 철저히 분산시키는 겁니다. 내가 온전히 져야 할 감정적 손해와 리스크를 타인들과 나누어 엠빵하려는 아주 겁많고 방어적인 생존 전략인 셈입니다. 물론 여기서 한 가지 오해하시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조직 내에 정말로 심각한 피해를 주는 이른바 빌런이 있어서 다 같이 연대해 대항하는 건강한 내부 고발이나 문제 제기는 이와 철저히 구분해야 합니다. 그런 행동은 공동체를 지키려는 용기이지 내 개인의 손해를 회피하기 위한 맹목적인 편가르기가 아니니까요. 자, 그런데 이들은 내 손해와 책임을 피하기 위해 무리를 짓는 것까지는 알겠는데 왜 굳이 남을 깎아내려야만 직성이 풀리는 걸까요? 그 이유는 이들이 타인이 받는 칭찬마저도 나의 끔찍한 손해로 느끼기 때문입니다. 이들의 머릿속 인간관계는 정해진 크기의 피자 한 판을 나누는 제로섬 게임과 같습니다. 내면이 단단한 사람은 남이 칭찬받는다고 해서 내 가치가 떨어진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작은 손해조차 견디지 못하는 이들의 자존감은 남을 짓밟아야만 내가 올라가는 시소와 같습니다. 누군가가 집단 내에서 인정받거나 눈에 띄면 내 지분이 줄어들었다고, 즉 심리적인 손해를 보았다고 뇌가 비상벨을 울리며 극심한 박탈감을 호소합니다. 이 현상은 산업조직 심리학의 핵심 이론인 자원 보존 이론으로 완벽하게 설명됩니다. 2025년 국제학술지 등에 발표된 유독한 가십 관련 최신 연구들에 따르면 사람들은 자신의 가장 중요한 심리적 자원인 자존감이 위협받거나 손실될 위기에 처하면 이를 방어하기 위해 보상 기제를 작동시킵니다. 스스로 땀 흘려 실력을 키우고 자존감을 높이는 건 막대한 에너지가 들어가는 일이죠. 이들은 그 투자를 견디지 못합니다. 그래서 가장 적은 에너지로 타인의 가치를 험담으로 떨어뜨려 나의 상대적 위치와 자존감의 손실을 막으려는 방어적 대처 행동을 보이는 겁니다. 물론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상식 밖의 행동을 하는 상사나 동료 때문에 마음 맞는 사람끼리 가볍게 하소연하며 감정의 숨통을 트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자연스러운 스트레스 해소와 악의적으로 남을 짓밟아 내 가짜 우월감을 챙기려는 행위는 그 결이 완전히 다르다는 점을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내 상처받기 싫은 마음 때문에 남을 상처 입히는 이 치밀한 방어 기제, 정말 피곤하죠. 그런데 이들의 무리를 관찰하다 보면
참 황당한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본인들이 누군가를 깎아내리면서도 늘 자기가 당한 것처럼 피해자 코스프레를 한다는 겁니다. 아니, 자기가 먼저 이기적으로 굴어놓고 왜 항상 자기가 당한 것처럼 억울한 척을 할까? 한 번쯤 이런 생각 해보셨을 겁니다. 비유하자면 이들의 뇌 속에는 고장난 가계부가 있습니다. 자기가 남에게 베푼 아주 작은 친절은 대문짝만하게 적어두고 남에게 받은 거대한 호의나 배려는 아예 기록조차 하지 않는 식이죠. 심리학에서는 이를 성향적 피해자 의식이라고 부릅니다. 2020년 이후 국제학술지 성격 및 개인차 등에서 활발히 논의되는 이 개념에 따르면 손실 회피 성향이 높은 사람들은 타인의 의도를 악의적으로 해석하는 강력한 인지적 편향을 가집니다. 자신이 조금이라도 손해를 본 상황은 뇌의 해마와 편도체가 결합해 아주 생생한 장기 기억으로 박제해버립니다. 반면 자신이 타인의 양보를 착취했던 기억은 의도적으로 흐릿하게 지워버리죠. 즉 이들은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뇌가 조작한 기억을 진짜라고 믿고 나는 매번 호구처럼 당하고 산다며 진심으로 억울해하는 것입니다. 이 억울함이 바로 남을 험담하고 무리를 지어도 된다는 자기 합리화의 면죄부가 됩니다. 물론 가스라이팅이나 지속적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해 실제로 깊은 트라우마와 피해 의식을 안고 살아가시는 분들의 고통스러운 증상과는 철저히 구분해야 합니다. 병적인 기억 조작과 실제 피해자의 트라우마는 그 본질부터 다르니까요. 그렇다면 내 주변에 있는 그 사람이 이런 뇌과학적 덫에 빠진 사람인지 어떻게 단번에 알아볼 수 있을까요? 일상생활에서 이들을 솎아내는 5가지 뼈 때리는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10원 단위의 아주 사소한 양보조차 거부합니다. 밥값을 계산하거나 회의 중 사소한 업무 조율을 할 때 유독 핏대를 세우며 예민하게 반응하죠. 이들에게 양보는 배려가 아니라 내 생존을 위협하는 치명적인 적자이기 때문입니다. 둘째, 갈등 상황에서 절대 1대1로 나서지 않습니다. 반드시 2-3명의 동조자를 먼저 모은 뒤 나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말해라며 무리의 방패 뒤에 숨어서 책임을 철저히 엠빵합니다. 셋째, 남이 칭찬받을 때 표정이 굳거나 은근히 후려칩니다. 진심으로 축하해주지 못하고 근데 그건 운이 좋았던 거 아냐라며 은근히 깎아내리죠. 넷째, 자기가 베푼 것만 기억하고 늘 억울해합니다. 자기가 남에게 해준 작은 호의는 대문짝만하게 기억하면서 남에게 받은 배려는 지워버리는 선택적 기억 조작을 통해 늘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다섯째, 내 편 아니면 적, 중간이 없습니다. 관계의 자연스러운 거리감이나 모호함을 견디지 못하기 때문에 이들 주변에서는 항상 편가르기와 험담이 끊이지 않습니다. 이 5가지 특징 중 3가지 이상에 해당한다면 그 사람은 지금 방어적인 상태일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이 있습니다. 왜 똑같은 직장과 모임인데 유독 나만 이 사람들의 타깃이 되거나 험담을 들어주는 감정 쓰레기통이 되는 걸까요? 이 피곤한 사람들에게 유독 취약한 사람들은 따로 있습니다. 비유하자면 이들은 더러운 물을 쫙 빨아들이는 스펀지 같은 마음을 가진 분들입니다. 2024년 성격 심리학 관련 연구들에 따르면 타인에 대한 수용성이 높고 갈등을 두려워하는 이른바 불안형 애착을 가진 사람들이 이런 유독한 여론몰이꾼들의 완벽한 먹잇감이 됩니다. 남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고 불편한 상황에서도 일단 웃으며 고개를 끄덕여주는 분들 계시죠. 험담꾼들의 뇌는 이런 분들을 아주 귀신같이 찾아냅니다. 저 사람은 내가 무슨 욕을 해도 반박하지 않고 동조해줄 도파민 자판기라고 인식하는 겁니다. 무리에서 소외될까봐 불안해하는 당신의 선한 마음을 이들은 자신의 텅 빈 자존감을 채우는 아주 값싼 감정적 자원으로 착취합니다. 물론 타인의 말에 귀 기울여주고 공감해주는 성향 자체는 인간관계에서 너무나 아름답고 훌륭한 자질입니다. 여러분이 착해서 당한 게 결코 아닙니다. 다만 나를 보호하지 못하는 맹목적인 공감은 독이 될 수 있다는 걸 인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이것 하나를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바로 반사적 공감의 스위치를 끄는 훈련입니다. 누군가가 다가와서 억울한 표정으로 험담을 쏟아내면 착한 분들의 뇌는 거울 신경세포가 즉각적으로 반응해서 아유 정말 속상했겠다 라며 반사적으로 공감해 줍니다. 이게 가장 위험합니다. 상대방은 내 험담이 정당하다는 완벽한 면죄부와 도파민을 얻었다고 기뻐할 테니까요. 이제부터는 누군가 편가르기를 시도할 때 무의식적으로 고개를 끄덕이는 오토파일럿 모드를 의식적으로 정지시켜야 합니다. 감정적으로 공감하는 대신 머리로만 상황을 이해하는 인지적 공감으로 전환해야 나를 지킬 수 있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현실에서 도대체 어떻게 대처해야 이 피곤한 사람들을 끊어낼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내 멘탈을 완벽하게 지켜낼 3가지 실전 기술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들이 여러분에게 다가와 누군가의 험담을 시작하며 억지 동조를 구하려 할 때 쓰는 첫 번째 기술,
바로 회색돌 기법입니다. 길가에 굴러다니는 무채색의 돌멩이처럼 아무런 감정적 반응도 보이지 않는 아주 재미없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들이 험담을 던지는 이유는 여러분의 맞장구나 분노라는 도파민 리액션을 원하기 때문입니다. 이때 절대 긍정도 부정도 하지 마세요. 그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제가 그 자리에 없어서 잘 모르겠네요. 정도로 감정을 쏙 빼고 건조하게 대답하는 겁니다. 이것은 뇌과학의 보상 예측 오류를 활용한 방어술입니다. 여러분이 밋밋하게 반응하면 이들의 뇌는 예측했던 보상이 들어오지 않아 당황하게 됩니다. 이 패턴이 두세 번만 반복되어도 뇌는 이 사람은 나에게 도파민을 주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자연스럽게 여러분을 타깃에서 저해시켜 버립니다. 하지만 직장 동료처럼 매일 얼굴을 보고 업무를 같이 해야 하는 사람이라면 무작정 무시할 수만은 없죠. 이때는 이들의 손실 회피 본능을 역이용해야 합니다. 바로 통제감의 환상을 쥐어주는 겁니다. 2024년 행동경제학과 갈등 해결 연구들에 따르면 손해보기 싫어하는 사람에게 무언가를 지시하거나 단정적으로 말하면 이들의 뇌는 그것을 권력의 상실, 즉 손해로 받아들이고 즉각 공격적으로 변합니다. 따라서 이들에게는 직접적인 지시 대신 두 가지 선택지를 주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이 업무는 이렇게 수정해 주세요 라고 말하는 대신 이 부분은 A안으로 가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B안으로 가는 게 좋을까요? 라고 묻는 겁니다. 내가 이미 수용 가능한 두 가지 옵션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은 자신이 선택을 했다고 느끼기 때문에 자신이 적거나 손해를 보았다는 억울함을 느끼지 않습니다. 알맹이는 내가 챙기면서 상대의 텅 빈 자존감만 살짝 채워주는 아주 영리한 협상 기술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들이 무리를 지어 은근히 압박을 가하거나 불합리한 요구를 할 때입니다. 이럴 때는 상대방의 태도를 비난하지 말고 철저하게 객관적인 사실과 나의 한계만을 말하는 인지적 선 긋기가 필요합니다. 왜 매번 그런 식으로 남 욕만 하고 이기적으로 행동해요? 라고 상대의 인격을 공격하는 순간 이들의 과각성된 편도체는 폭발하고 맙니다. 대신 그 주제는 제 업무 권한 밖이라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혹은 지금은 제가 다른 프로젝트 마감 중이라 이 논의에 참여하기 힘듭니다 라고 상황 자체에만 선을 그어버리세요. 상대방이 끼어들 틈, 즉 꼬투리를 잡고 여론몰이를 할 명분 자체를 주지 않는 것이 핵심입니다. 물론 이들의 행동이 단순한 뒷담화를 넘어 명백한 직장 내 괴롭힘 수준으로 나의 치명적인 평판이나 생존을 위협한다면 이야기가 다릅니다. 그때는 이런 심리적 우회 전술이 아니라 명확한 증거를 수집하고 인사팀 등 공식적인 채널을 통해 단호한 대응을 하셔야 합니다. 오늘의 내용을 핵심으로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무리를 지어 험담을 주도하는 것은 리더십이 아니라 아주 작은 모호함과 손해조차 견디지 못하는 뇌의 텅 빈 방어 기제입니다. 둘째, 이들은 타인이 칭찬받는 것을 내 자존감의 손실로 여기며 뇌의 선택적 기억 조작을 통해 늘 자신을 억울한 피해자로 포장합니다. 셋째, 반사적으로 공감해주는 착한 마음을 거두고 감정을 뺀 회색돌이 되거나 통제감의 환상을 주어 상대의 방어벽을 우회해야 합니다. 오늘부터 그들의 여론몰이가 얄밉고 화나는 대신 혼자서는 저 작은 손해조차 감당하지 못할 만큼 속이 두려운 사람들이구나 하고 조금은 객관적으로 나를 분리해서 바라보는 관점이 생기셨기를 바랍니다. 당장 내일 그들의 무리 짓기가 마법처럼 사라지진 않겠지만 적어도 그 얕은 프레임에 갇혀 내 멘탈이 다치고 감정이 소모되는 일은 조금씩 줄어드는 과정이 될 겁니다. 기억하세요. 기꺼이 작은 손해를 감수하고 인내할 줄 아는 진짜 단단한 사람은 굳이 무리 뒤에 숨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마음을 읽어주는 심리산책, 심리인사이드였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깊고 유익한 심리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